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금관리 시간에 늘 그랬듯이 FAT 2급 이론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6회예요. 36회. 1번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회계의 목적을 나눠볼 수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권자,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채권자는요, 우선 어떤 거냐면 우리 주식회사,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채권자는요, 내가 원금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이자를 제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배당금이라는 말이 적혀 있죠. 배당금은 뭐냐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1년 동안 잘 운영을 하고, 보통은 1년이에요. 1년 동안 잘 운영을 하고 나서 기업 성과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바로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주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1번이 아니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2번 문항도 보도록 할게요. 경영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가장 궁금해하죠. 참고로 이건 회계 중에 관리회계와 관련 있는 거고요. 종업원,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 가장 궁금하겠죠. 얘도 맞고요. 얘는 굳이 따져보자면 재무회계에 해당하겠습니다. 세무서는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정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세무회계 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는 원가관리회계라고도 불러요. 다른 문제도 풀이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FAT 같은 이론 문제는 정말 비슷한 문항이 계속 돌려서 나옵니다. 답안이 아닌 문항도 계속 돌려서 오답인 거, 정답인 걸로 자주 나와서 다른 문항까지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예요.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라는 말이 나오면 회계상 거래에 대한 문제도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계약을 체결하다 하면 이제 알죠? 무조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약금을 수취하였다. 나의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이 있다면 무조건 이거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회계상 거래라는 말은요, 즉 말해보자면 분개를 해야 된다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나의 자금이 변동이 있겠죠. 종업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 제가 거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서 급여를 주었으면 나의 돈이 사라졌고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개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2번도 아닙니다. 3번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도난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도난은요, 우리 회계에서 일단 나의 지금 상품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의 재고자산을 감소시켜야 돼. 그러니까 회계상에서 거래 맞아요. 분개를 해줘야 되니까. 거래처의 파상으로 외상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였다. 나 돈 못 받게 된 거예요. 이것도 바로 분개 처리해줍니다. 뭘로 처리하냐면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의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개를 해주게 돼요. 3번, 항공상사는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물어보라고 하니까 일단 분개를 먼저 해보시면 되겠죠. 대여금 500만 원. 보통은 단기 대여금이니까 단기 대여금. 이걸 내가 받았으니까요. 지금 감소한 겁니다, 자산이.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이 500만 원. 증가하게 되겠네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보시면요. 다음은 항공상사의 3월 중 상품 매매 관련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선입선출법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거.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어요. 3월 말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그어주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훨씬 편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매출 위주로 보고 3월 말에 재고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월말 재고 금액을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 100개 나갔으니까 매출 여기에서 100개 남아있겠죠. 매입을 300개 했고 매출을 200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 거니까 지금 3월 1일과 3월 15일 중에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당연히 3월 1일께 먼저 들어왔죠. 200개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하나 없애주면서 200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재고금액 구할 수 있겠죠? 재고금액은 3,000원짜리가 200개 남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매출의 단가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 200개에다가 3,000원 곱하시면 정답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60만 원으로 3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기업의 작은 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월 1일 거래처에 30만 원을 빌려주었다 라고 되어 있고 2017년에 빌려주었는데 만기는 202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만기가. 1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장기와 단기 중에 장기라고 볼 수 있죠. 2019년 말 거래처의 자금 사정 악화로 빌려준 돈의 절반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 빌려준 돈의 절반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보시면 자금을 빌려준 것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 채권이 아닌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내가 돈 못 받았잖아요. 이건 미수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장기 대여금이에요. 근데 2019년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2020년 3월 1일이 만기니까 이때 당시에는 단기가 되는 거죠. 단기. 장기. 유동성 장기 부채가 아니지. 여기는 대여금이니까. 얘는 지금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1년 내로 돌아왔으니까 빌려준 돈의 절반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수가 불확실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타의 대손 충당금이죠. 얘 지금 기타의 대손 상각비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왜냐면 얘는 지금 대손 충당금을 잡아줄 때 그냥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걔는 그냥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여금이랑 관련된 거라서 아무튼 그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도 아니고 미수금도 아닌 대여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2017년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그때 당시에 장기였으니까. 2019년 재무상태표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1년 안에 받게 되는 거니까. 거래처에 빌려준 돈에 대하여 2019년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 15만 원을 기록한다.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회수가 불확실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처리해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50% 절반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15만 원 기록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의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거. 지금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래요. 이걸 주의하시면서 보십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얘랑은 크게 관계가 없긴 하네. 한번 볼게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영업의 수익 맞아요. 자비익도 맞아요. 지금 영업의 수익은요. 여기 영업수익은 일단 매출만 해당해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영업의 수익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자 수익 한번 볼게요. 이자 수익도 매출 아니니까 얘도 영업의 수익 맞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 좀 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평가는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을 할 때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장기성 주식 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데 얘는요. 평가할 때 당시에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어디에 처리하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아니고 얘는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7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게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배당금수익.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늘 예외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 라고 했어요. 얘네는 헷갈리지 말아라. 그게 뭐였어? 이연선, 예상, 미 얘였습니다. 선수, 선급, 미수, 미지급이라고 하는 애들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얘네들은 각자 자산과 부채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배당금 수익만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게 됩니다. 얘네들은 자산과 각자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8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거 한번 봅시다. 건물, 산업재산권, 차량 운반고, 상품.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우리 감가상각에 대한 대상은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여기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얘는 무슨 자산? 재고자산에 해당하게 돼요.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업의 결산시 계산할 감가상각비. 진짜 똑같은 문제 계속 돌려 나오는 거야.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뭐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 뭐 영업의 비용, 판관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뭐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 회계상 거래에 대한 문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주 안 다뤄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정액법은 그냥 단순하게 거의 나누면 되는데 정률법은 아니라고 했어요. 월, 할 상각한다고 되어 있고요. 매 달마다. 그리고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원가 3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에 처리했습니다. 근데 바로 7월 1일에 비품을 1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분계를 2019년 결산할 때 두 가지 지금 유형자산 있는 거야. 기계장치랑 비품.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정률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분계. 일단 기계장치에 대한 분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계산 먼저 해볼게요. 기계장치는요. 취득원가 3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계속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다음에 상각률을 계속적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그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곱하기 상각률 20%니까 0.2를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썼다. 계산해 보시면 2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비품은요, 지금 이번 달에 취득을 했죠. 감가상각누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10만 원에 상각률 20% 0.2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0.2를 곱하면 2만 원 맞나요? 근데 여기서 계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7월 달에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이 2만 원에다가 우리가 12개월 중에 7월, 8, 9, 10, 11, 12, 6개월에 대한 부분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정답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10,00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합쳐야죠. 그러면 30,000원이 정답이겠네요.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의 가동을 위한 시운전비. 시운전비는 뭐냐면 이거 잘 되는지 한번 시험상 운전시켜보는 거예요. 얘 초반에 드는 비용이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취득세, 등록세, 취득 당시 초반에 일시적으로 드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유형자 관련 재산세. 내가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유형자산에서 취득세랑 등록세는 무조건 유형자산에 플러스 시켜주랬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재산세. 얘가 제일 자주 나와요. 자동차세. 얘네는 뭐라 했어? 일시적으로 내는 거 아니고 매년마다 내는 거라 했어. 그래서 얘네는 세금과 공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아니야. 얘가 정답이야. 취득을 위한. 그냥 보험료 아니야. 그냥 보험료는요, 보험료 처리해 주셔야 되고, 취득을 위한 운송 중에, 이 운송 중에 물건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보험료를 지급을 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료, 얘도 포함입니다. 얘는 조금 어려울만 했어. 4번 한번 봐봐. 근데 취득을 위한 게 아니고 평소에 보험료는 아니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고 얘는 그냥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좀 잘 알아놔야겠네. 1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시 추가할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을 적용한다. 원래 있는 거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결산 시 잔액 시산표상의 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 3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한 거니까 두 개 합쳐야지 매출 채권이지. 500만 원. 대손충당금은 3만 원이 있대. 일단 여기에서 0.02를 곱합니다. 2%.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10만 원을 온전히 설정하는 게 아니고 보충법이니까 3만 원은 이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빼시면 정답은 얼마예요? 7만 원이 정답이죠. 7만 원만 설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단기매매증권 정말 자주 나와요. 이 중에서도 취득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별표 5개입니다. 한번 볼게요. 단기적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법인 주 공인의 방해인 주식 1000주, 액면가 10,000원을 한 주당 15,000원에 매입하다 라고 되어 있죠. 액면가는 종이에 적혀있는 금액이야. 이 액면가를 신경 써야 되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 자본금에 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때만 내가 발행한 입장이에요. 그때만 쓰는 거고 나머지는 안 써요. 그냥 내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시세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0주를 15,000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문제 진짜 자주 나오죠? 수수료. 여러분 이제는 외울 수 있지.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유형자산과 투자자산들은요. 수수료 취득 당시에 수수료가 들게 되면 그거 다 취득원가에 가산시켜 주거든요. 더해줘요.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예외야. 왜 예외냐면 1년 안에 팔 거라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다시 이 재산 가치에 포함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취득 금액은 1000주에다가 15,000원을 곱한 1,5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3번.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임차보증금, 소프트웨어, 특허권 있지만 개발비도 있죠. 임차보증금.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개발비죠. 제가 개발비는 비로 끝나는데 비용 아니라고 했었죠. 얘는 자산이다. 그리고 나서 뭐는 비용이다? 경상개발비는 비용이다. 근데 이 임차보증금을 한번 볼게요. 임차보증금은요. 내가 잠깐 맡겨놓는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는데 부동산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죠. 1000은 보증금이고 50은 월세라는 소리거든. 월세는 임차료야. 내면 이제 돌려받지 못해. 이 1000만 원은 뭐냐면 이 50만 원을 만약에 안 내거나 이 사람이 이걸 빌려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그걸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거 뭐야? 내가 돌려받을 돈이야. 그래서 얘는 기타 비효동에 들어가요.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야.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없지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야. 내 돈이야. 내 돈.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랑은 달라. 무형자산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 항공상사의 결산과 관련된 대화 장면이다.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이 결산일인데 지난달 현금가 부족으로 회계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7만 원의 원인을 파악했나요? 3만 원은 교통비 지급액으로 밝혀졌는데 나머지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대요. 이거 그때 당시에 분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지금 현금 부족액은 현금을 그때 당시에 깎아줘야겠지.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에 현금과 부족을 써주는 거예요. 얘는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야. 임시 계정은 뭐냐면 무조건 결산 시에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은 그때 당시에 여비교통비로 썼을 테니까 현금과 부족이 3만 원이 없어졌는데 지금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는 거야? 4만 원. 이 현금과 부족이 그때 당시에는 차변에서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젠 어디다가 써줘야지 없어질까? 완전히 상계될까? 그렇죠. 회계에서는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써주는 게 없어진다라고 했었죠. 4만 원을 써주고 12월 31일 분기예요.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에 잡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잡 손실이나 이익인데 여기 비용 쪽이야 수익 쪽이야? 비용 쪽이지? 손실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이 될까요? 현금 계정 차변에 4만 원을 기업한다. 아니야. 잡이익 아니야. 여비교통비 계정 아니야. 이거 지금 결산 시 분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3만 원 지급액은
아닌 거예요, 지금이랑은. 그때 당시에 분개했을 거야. 현금과 부족 계정 대변에 7만 원을 기입한다. 응? 아, 얘들아, 이제 다시 풀어볼게. 이게 12월 31일에 한 번에 한 번에 이거를 알아낸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전에 분개를 한 게 아니고 오늘을 3만 원도 알아내고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잡손실 4만 원에다가 현금과 부족은 7만 원이고 3만 원은 교통비 지급액이니까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3만 원. 자, 그럼 문제 풀 수 있겠지? 정답이 없어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자, 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보면 이건 무조건 아니고 잡이익 계정 대변에 이익 아니랬지, 잡손실이랬지? 여비교통비 계정 대변이 아니야. 차변이야. 현금과 부족 계정 대변에 7만 원을 기입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휴. 그리고 15번. 다음은 주한공의 결산 시점, 각 계정 잔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고 있고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재고액은 차이가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분계,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T계정 그리는 거랑 또 뭐라고 했었지? 손익계산서 시 이용하는 거. T계정으로 그려볼게요. 이 문제는 T계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상품. 실질재고조사법은 장부상 재고액이랑 실질재고액 나중에 기말에 12월 31일에 지금 창고에 얼마 있나 하고선 상품을 찾아보는 건데 원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보통은 있거든요. 근데 없었다고 합니다. 이론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기초는 무조건 차변의 맨 앞쪽에 차변의 맨 앞쪽이 아니고 상품은 자산이니까 증가하는 쪽에 맨 앞에 적히는 게 기초재고, 마이너스 되는 쪽에 맨 뒤에 적히는 게 기말. 그래서 기말을 먼저 써볼게요. 기말 기초 48,000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입액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 여기에 단기순 매입액을 그냥 바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단기순 매입액은요. 총 매입액에서 시작을 한다 했어. 순수한 매입액이니까 총 매입액 얘는 매출이니까 그냥 상관없고 매입 총액 21만 9천원 마이너스 매입과 관련된 거 전부 다 빼주면 된다. 이제 매입 운임 근데 매입 운임은요 우리 원래 매입할 때 당시에 돈은 든 비용은 플러스 시켜주는 거니까 플러스 시켜주고 매입 환출 얘는 빼주고 매입 애누리 11,000원 빼주고 매출 할인은 상관없으니까 해주고 하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0만 9천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 20만 9천원 대차 맞아야 되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그럼 얘도 26만 1천원일 테니까 여기가 48,000원이 남아있는 거고 매출원가가 나간 거 여기에 적히겠죠? 26만 1천원에서 48,000원을 빼시면 21만 3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길었네요. 여기까지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